신형 아반떼가 완전히 공개됐죠. 코드명은 다들 아시겠지만 CN7이죠. 현대 아반떼 시리즈는 3세대 모델인 XD부터 시작해서 4세대 모델인 HD, 5세대 모델인 MD, 그리고 현재 판매되는 6세대 AD 등 코드명이 전부 D로 끝났는데요. 이번 모델부터는 코드명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CN7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감이 오지 않는데요. 한 가지 확실하다면 기존 AD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크게 바뀔 거라 생각됩니다. 아반떼 AD가 2015년 9월에 판매를 시작해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CN7이 예전대로 출시되면 아반떼 AD는 만 5년도 안 되어 단종되는 셈인데요. 그전에는 아반떼 HD가 역대 아반떼 시리즈 중에서 가장 빨리 단종된 걸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신형 아반떼 현대차 공식 렌더링 이미지 그리고 완전히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기존 아반떼 일명 삼각대 특유의 언밸런스한 디자인은 아니라고 100% 확신합니다. 적어도 디자인 측면에서는 트집 잡힐 건 없다고 보고요. 언론에서 공개된 신형 아반떼 제어는 전장 4650mm, 전폭 1825mm, 전고 1415mm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삼각대죠. 삼각대보다 조금씩 커졌어요. 신차 나오면서 차차 커지는 건 오랜 전통이니 당연하지만 이거 너무 커진 거 아닌가 싶네요. 1987년에 출시한 Y2 소나타와 비교시 비슷하거나 더 큰 듯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커뮤니티나 동호회 등을 보면 좌우 차축이 연결된 토션빔과 그리고 좌우가 분리된 멀티링크를 두고 아직도 논쟁 중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차피 차는 이동수단이고 몇 년 지나면 다시 중고차로 내다 파는 소모품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열내며 싸우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신형 아반떼는 토션빔이든 멀티링크든 구형보다는 운동 성능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라서 예상합니다. 전폭이 더 넓고 전고가 더 낮아졌는데 이는 곧 무게중심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코너링이나 주행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신형 아반떼는 기존 아반떼 AD처럼 일반 모델은 토션빔, 하이브리드 모델과 N라인, 그리고 N은 멀티링크가 적용됩니다. 근데 아반떼 N이 또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반떼 N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요. 토션빔은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과속방지턱이나 요철을 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도 얼라이먼트가 거의 틀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좌우가 연결된 만큼 비포장도로나 요철 구간에서 승차감이 멀티링크보다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행 중인 자연 타이어가 노면에 안정적으로 밀착하는 로드홀딩 능력도 떨어집니다. 멀티링크는 반대로 로드홀딩 능력이 토션빔보다 뛰어나고 비포장 도로와 요철 구간에서는 토션빔보다 승차감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과속방지턱을 빠르게 넘을 경우 토션빔 서스펜션 대비 얼라이먼트가 잘 틀어집니다. 특히 한국 운전자들이 방지턱 넘을 때 차체에서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인답시고 한쪽 바퀴로만 넘는 경우가 많죠. 멀티링크 차량의 경우 이렇게 넘으면 후륜 얼라이먼트 한쪽만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토션빔 대비 적용되는 부품이 많고 가격도 비싸다는 단점도 있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적은 소형 차량에 토션빔을 넣을 수밖에 없죠. 저는 솔직히 토션빔 멀티링크에 관한 논쟁은 그다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자동차는 부동산 다음으로 비싼 공산품이기도 하지만 소모품 성격도 갖추고 있어서 말이죠. 새 차 살 때는 애지중지해도 몇 년 지나면 무덤덤해지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토션빔이라고 해서 이 차는 정말 엑스렉이야 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3세대 신형 K 플랫폼이라고 또 발표됐죠. 현대차가 온라인으로 신차 발표를 했는데 신형 아반떼는 완전히 새로 개발한 K 플랫폼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발표한 소나타 K5에 적용된 3세대 플랫폼이지 아니면 소나타 K5와 비교해 좀 더 작은 신규 3세대 플랫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나타에 이어 아반떼도 3세대 플랫폼이라고 강조한 거 보면 기존 아반떼 AD와 플랫폼이 비교해서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점점 까다로워지는 연비 규제, 그리고 높아지는 친환경 등으로 플랫폼 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플랫폼 하나에 더 많은 종류의 자동차를 개발하여 기업은 더 많은 이용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 소형 SUV만 봐도 베뉴 있죠, 그리고 저 코나 있죠, 그리고 또 뭐죠? 뭐 현대차는 아니지만 저 기아차 니로 있죠, 하이브리드 전용. 소울도 있고 많네요. 현대차는 지난해 신형 소나타를 발표하면서 3세대 플랫폼에 관한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3세대 플랫폼은 서스펜션을 최적화해 언더스티어 특성을 축소하고 응답성을 개선했으며 후륜은 횡강성과 반응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후륜 쇼급쇼버를 각도를 세운 직립화 설계로 승차감을 확보했으며 전륜 캐스터 트레일 증대를 통한 고속 안정성을 높였다고 하네요. 3세대 플랫폼은 구조 부품 강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전방과 후방 엔진 마운트에 하중을 분산하고 횡력과 스팬 증대를 통한 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아마 신형 아반떼도 비슷하게 바뀌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전륜 서브프레임을 우물정자형으로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H형이죠. 현대차에서는 H형 서브프레임은 앞쪽의 차체 연결부에 바퀴로 전달되는 횡령의 대부분에 집중되는 데 반해 우물정자형은 전방과 후방의 차체 연결부로 하중이 분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구성과 진동소음 성능이 H형 대비 개선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후륜 크로스 멤버의 강성도 개선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그 작년에 발표한 신형 소나타 있죠, DM8 기준인데 아마 신형 아반떼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아반떼가 뭐 보통 한 1년 정도 먼저 발표되는데 아반떼에서 나온 게 보통 신형 아반떼에도 대부분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모듈화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용화돼 있고, 그래서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소나타 플랫폼을 썼다고는 말을 할 수 없지만 아마 거의 소나타나 아반떼나 플랫폼 구조 자체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말이죠. 근데 우물정자형 프레임이라고 해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전 아반떼 HD는 우물정자 프레임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과거 우물정자 프레임과 다른 걸까요? 아무튼 저는 신형 아반떼가 기존 아반떼 AD보다 스포츠 주행 성능이 더욱 높아졌으리라 예상해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